추석 연휴 잘 보내십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시종일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동시효과에 비교적 크게 빠져 약 1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글과일과 풋 260이 한 10분 사이에 500% 정도의 시세를 내었고, 그리고 선물 매도자의 경우에도 1.2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은 정권, 은행, 그리고 보험, 통신주들이 장을 주도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고, 환율 하락과 엔저 영향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에는 조정이 상당히 깊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은 7월 말경에 장기 장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져가는 그러한 하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신흥국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중국이 9% 상승을 보이고 연초 대비죠. 그리고 인도가 27% 상승, 브라질이 14%, 그리고 대만이 10%, 홍콩 2%, 싱가포르 5%, 홍콩 2%, 싱가포르 5%, 말레이시아가 0.2%, 그리고 베트남이 24%, 태국이 21%,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시세가 분출되었죠. 그리고 필리핀이 22%, 한국은 오늘 이것이 지난 주말까지 수치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약 1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대략 1% 정도 상승에 그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주가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따분한 그런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전후의 주가 동향을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1월달 0.66% 만기죠. 옵션 만기에 1월달에 0.66% 하락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0.46%, 그리고 3월달에 0.1%, 4월달에 0.48%, 5월달에 0.5%, 6월달에 0.15%, 7월달에 0.12%, 그 다음에 8월달에 0.04%. 그러니까 옵션 만기 날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이 각각 5대 5였습니다. 오늘 빠졌으니까 하락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리고 옵션 만기 다음날은 주로 후폭풍의 영향으로 빠지는 그런 달이 많았습니다. 1월 달에 0.39%가 하락했고, 2월 달에 0.6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0.31%, 그 외에는, 그러니까 8개월 중에서 2개월 정도만 상승하고 6개월 정도는 하락을 했죠. 이 통계치를 본다면 그 다음날 우리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동시호가에 1% 넘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시호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조금 이렇게 약세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옵션 만기 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금요일날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오르는 달이 대부분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월달만 약보합 0.02% 하락을 했고,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 8월 다 올랐죠. 8개월 중에서 한 달만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7달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날 만약에 약세를 보인다면 이 통계치를 믿고 한번 저가권에서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난번 쿼드러플 데이인데,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약 6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마감 몰입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았었죠. 그래서 10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았었는데,
다음 날부터는 다시 매수위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정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주식은 꾸준하게 사들이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집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수렴을 하향 이탈하여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된 그런 흐름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다시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다음번에는 제법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 동행지수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8월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가 전면적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우리 증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 만기.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본다면 오늘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를 약 26,000계약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더라도 동시효과에 소액으로 하방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25,000계약 이상을 가지고 그대로 마감물까지 간다라면은 이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 한 동시효과에는 본인들이 구축한 포지션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 동시효과에 10포인트 넘게 빼어버렸죠. 선물 26,000계약에 대비 동시효과에 1.2포인트 정도가 하락가 있으니까 선물에서만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양 매수를 했죠. 양 매수인데 하방 비중이 높은 스트립 양 매수 전략을 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에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많은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인데, 오늘 개인들은 매수를 했죠. 지수가 좀 빠지는 날은 개인들이 어김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갖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는 금액만큼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직전까지는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였죠. 근데 동시효과에 선물과 옵션의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현물을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차익 거래에서는 소폭의 매수위가 들어왔고, 그 다음 차익 거래에서 약 2,2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가를 끝무렵에 좀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기관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약 1,98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좀 팔았죠. 한 326억. 은행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파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투신 오늘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투신, 보험, 은행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장세를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날이 많았죠. 특히 투신의 경우에는 상당히 현물을 많이 팔았었는데, 개인들이 일단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투신의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이렇게 팔았죠. 310억 정도, 기관의 경우에는 225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2,900 계약 정도 매도했는데, 제가 동시효과 직전에 보니까 차월물을 한 6, 7천 계약 정도 매도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 결제를 받지 않고 롤업 시킨 물량도 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장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고 나서 서서히 반등을 모시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세표와 옵션 결제지수. 선물 옵션을 뭐 수년간 하신 분들도 이 결제지수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콜 옵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 나와 있죠.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 자, 선물과 옵션의 옵션은 발생 상품이죠. 현물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서 발생 상품입니다. 발생 상품인데 코스피 200 지수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날은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나 끝났죠? 자, 259.80을 끝났네요. 259.80. 오늘 동시효과 직전에 선물이 261포인트였어요. 261포인트. 261포인트. 그러니까 261 빼기 259 하면은 1.2포인트. 선물을 동시효과 직전에 매도를 치신 분은 계약당 1.2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취한 거죠. 1.2포인트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60만원이 되겠죠. 60만원. 계약당 6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옵션은 260짜리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풋 260이 동시효과 직전에 0.04였어요. 예전에는 옵션 가격 승수가 10만이었죠. 10만원. 10만이었는데 이 바뀌어가지고 50만원. 50만원이니까 5, 4, 20. 2만원짜리가 0.20까지 상승했으니까 얼마까지 갔어요? 2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상승했죠. 50만원을 곱하면 이제 0.2, 50만원 곱하면 10만원이 되죠. 그래서 500% 정도의, 500%의 그 시세가 분출이 된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콜 옵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이, 하면은 콜 옵션 그 가격이 나와요. 결제 지수. 이것이 양의 값일 경우에는 양의 값은 내재가치. 밑에 보시면은 옵션 가격은 내재가치 플러스 시간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간가치. 양의 값이 나오면 오늘 다 얼마간이라도 결제를 받은 것이고, 음의 값이 나왔다면은 콜 옵션은 오늘 전부 다 이게 다 날린 것이죠. 잠깐 뒤에 보고 한번 다시 돌아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62.5짜리 콜 260짜리 260짜리가 1.08이죠. 1.08. 콜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이 그 내재가치로 그랬죠. 그럼 259.80 빼기 260 하면 음의지수니까 오늘 260을 동시효과 직전에 매수하신 분은 10만 8천원이 다 날아간 거죠. 10만 8천원. 이거는 오늘 다 저게 결제를 하나도 받지 못한 거죠. 콜 260은 결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262도 결제를 받지 못했겠죠. 이것이 다 외가격.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에서 양의 수가 놓으면 양의 수 것이 내재가치. 그 다음 음의 수가 놓는다면 전부 다 오늘 다 결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260 위쪽으로는, 행사가격 위쪽으로는 오늘 다 깡이죠. 깡. 그럼 252.5짜리가 35만원인데, 동시효과 직전 35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지수가 10% 정도 밀었으니까. 자, 푸 쪽을 보면은, 푸 오늘 262, 4,000원. 예전에 4,000원이죠. 4,000원. 지금은 이제, 가격 승수가 50원을 바뀌었으니까 2만원이 되겠지, 2만원. 이 2만원이 이 시점에서 본다면 거의 휴지 쪽지나 마찬가지. 결제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가격이죠. 결제를 받기 어려운 가격인데. 그러니까 대박은 불가능해서 가능성으로 바뀔 때 그때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결제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그 행사 가격은 대박이 나오지 않죠. 0.04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2시 50분에서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결제받기가 어려운 가격대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수가 10% 넘게 빼버리니까 선물 기준으로 1.2포인트를 하락시켜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불관에서 가능성으로 이제 살아난 거죠. 0.04가 0.20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가 259.80이죠. 259.80. 풋 옵션인데 26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콜을 보고 있네요. 풋 쪽으로. 풋은 행사 가격 260이죠. 행사 가격 260 빼기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259.80이니까 0.20포인트 되네요. 0.20포인트. 그 다음에 262.5. 262.5는 어떻습니까? 자, 262.50 빼기 259.89 하니까 2.70. 2.7 이게 얼마죠? 1.51 그러니까 15만 천원짜리가 27만 원의 결제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넘게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외가기간 그러니까 260 아래쪽은 다 이게 꽝이죠. 꽝. 이게 뭔가 1,000원짜리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은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이 가격 대비 다 플러스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이 결제 지수고 풋 옵션의 경우에는 이 행사 가격 빼기 그 코스피 200 지수로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원이죠. 이 가격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사 가격이 260이 있고 아래쪽은 보니까 252.5, 255, 252.5 위쪽 보니까 262.5, 26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간격차가 얼마예요? 행사 가격차가 2.5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2.5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해서 2.5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2.5포인트는 종합지수로 환산할 경우는 약 20포인트 정도에 해당해요. 20포인트. 그러니까 선물이 대략 2.5포인트 하락했다 할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약 20포인트 가까이 빠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론 그 차는 날 수 있죠.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 매매.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클 때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클 때를 콘탱고 시장, 양의 시장, 정상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작을 때 이럴 때를 베그데이션, 비정상시장, 음의시장. 그럼 이런 그 구도에서는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구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베이스가 상당히 약화되었죠. 이 콘탱고가 1.2든 백대신 1.2든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그 선물 만기 시점이 되면은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가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동시효과에는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가 수렴 다시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 제로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갭이 크게 발생할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갭을 그 차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를 무위험 차익거래 그러거든요. 전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 예전에 상당히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그 예전보다는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 이 시가와 종가 이 부분만 잘 연구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죠. 시가도 중요하고 종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어떤 분들은 시가는 개인이 만들고 종가는 매지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가도 매지가 만들고 종가도 매지가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뭐 한 100% 올랐다 하면 그것이 우리 증시의
시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각국의 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그날 크게 오르는 그런 날은 그런 그 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때 우리 증시는 역으로 이렇게 공격받아서 하락하는 그런 날도 그 많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가 약하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그 야간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100포인트 올랐을 때 우리 증시가 얼마만큼 올라 출발할 것인지 그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야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하면 거의 시가 근처에는 1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출발할 때가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야간 선물이 1포인트 상승했는데 시가는 오히려 뭐 0.1포인트라든지 마이너스 0.1%라든지 이 정도 출발한다. 그럼 상당히 약하게 출발한 거잖아요. 약하게 출발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 야간 선물이 한 1포인트 올랐으니까 오늘 약하게 출발하면 대충 1포인트 정도 키 맞추기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덥석 아침에 매수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아침에 개장 초에 시가에 상당히 약하게 출발한다. 그날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장중에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어떤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박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죠. 아래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이 박스권 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겠죠.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이 저항선 위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매물대를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그 야간 선물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시가가 상당히 약하게 출발했다. 여기 출발할 경우에는 여기 저항에 부딪혀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지지 라인을 깨서 출발하면은 약간 이렇게 되돌릴 때 그때 매도를 친다는 얘기죠. 매도 포인트. 자, 반대로 시가가 강하다. 시가가 강하다.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야간 선물이 0.8포인트 올랐죠. 0.8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가는 우리 강보합 정도 출발했죠. 그리고 종가가 결국은 밀려가는 것이죠. 물론 오늘 쿼드러플 리칭 뒤로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시가가 약하다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이 하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 강하다. 어제 야간 선물이 약 0.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가에 0.78포인트 올라 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윗방향으로 이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보세요. 체크해 나가시면 어떤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 확률이 높을 때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을 때. 자, 시가 강하다. 그러면 윗방향으로 한번 매매를 본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즘 야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한 1,500계약, 그래서 한 2,000계약 정도 선물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그 날이 있거든요. 뭐 200계약, 300계약 이런 것은 영향력이 있지만은 1,500계약, 2,000계약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한 2,000계약 전으로 이렇게 선물을 매도하거나 매수했다 할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가 약하게 출발한다 할 경우에는 자기들 어제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빼진 않아요. 올렸다가 뺀다는 얘기. 올렸다가 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야간에 선물을 매수했나 매도를 했나, 그리고 얼마만큼 매수했나 매도했나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가가 약할 경우 여러분들이 시세판을 보면은, 시세표를 보면은 거기에 있죠. 건수와 수량이 있어요. 건수와 수량.
건수와 수량이 비슷하다. 뭐 5대5로 거의 비슷하다. 건수와 수량이. 그럴 경우에 장은 박스권 흐름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대1 정도 된다. 윗방향으로 한 2 정도 되고 아랫방향 1 정도 된다. 그러면 추세 어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2대1 정도 될 때. 그 다음에 5배 정도. 매수, 아래 보면은 매수는 막 한 2만 계약 막 이렇게 되는데 위쪽으로는 보면은, 뭐 5천 계약 막 이렇게밖에 없다. 건수도, 3배, 4배 이렇게 차이 난다 할 경우에는 아주 큰 추세. 크게 밀지 않고 막 올라가는 그런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반드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은 매매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선물을 매매할 적에 차트를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5분 기준으로 하시면 5분봉을 보시는 분들은 5분까지는 매매하시면 안 돼. 5분까지는. 왜? 보면은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럴 때 잘못 들어가면은 역추세 방향을 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분 종가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5분 딱 지나니까 이렇게 양봉을 딱 만들었다 할 경우는 약간 눌목 들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탑로스, 이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잘못됐을 때도 투자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5분을 보고 매매하시면 5분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럼 30분 같은 경우는 만약 30분에 장대 양보 하나 쓰고 말아볼 경우도 있거든요. 아침에 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추세가 형성되고 이거는 계속 박스권이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5분 이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서 지지를 뚫고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30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 5분 차트를 보고 진입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와 종가의 그 중요성, 주식을 할 때 마찬가지. 주식을 할 때도.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신다. 매매한다. 그러면 2천만 정도, 한 5동분 내가 2천만 정도 가지고 할 경우, 5종목에서 4종목 손해봐도 괜찮아요. 4종목 손해. 한 종목만 제대로 걸어들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종목에서, 뭐 30%에서 뭐 100% 가까이 수익을 낸다. 그럼 다른 데서 뭐 2, 3%, 3, 4% 손절 자주 해도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손실을 났는데 그대로 끌고 가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적에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보면 저항선을 딱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막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손실하면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라인을 깨면은 내가 매도를 하겠다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거예요. 주봉과 월봉을 보고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재무구조와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다시 2단계 매집을 하면서 끄집어 올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차트라든지 이런 거 딱 보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아. 그 다음에 막 내려올 때 조정받을 때 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주 세력들이 주가를 인식으로 살밀어 가지고 매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시가를 보면은 단타 칠 때 이제 이 저항선 라인에서 출발하는 거, 아래 출발하는 거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A라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타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라인, 그러니까 저항 라인 위에서 출발한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단타를 쳐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럼 종가 관리. 갈 종목은 반드시 종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중에는 막 지지분하는 올렸다 내렸다 막 하더라도 종가 되면 어느 수준까지 딱 올려놔요. 그것이 만약에 2, 3일 정도 이어진다 할 경우 그 위에는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다 제대로 매집을 못해가지고 작년에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종가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탁 쏘아 올리거든요. 그 시가와 종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수급 분석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그 추세가 아주 강한 상방 쪽이다. 그럴 경우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옵션도 보면은 옵션도 콜 매수, 풋 매도. 콜 매수, 풋 매도. 이런 형태가 만약에 나타났다.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5,000계약 넘게 매수했다. 이럴 경우에는 종가가 최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럴 때는 장중에 약간 흔들어도 끝까지 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기관패 보지 않아도 돼요. 기관패. 개인패 보지 않아도 돼요. 특히 개인들이 콜을 매도를 하고 풋을 매수했다. 풋 매수 비중이 크다 할 경우에는 그날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풋 쪽을 많이 매수했다 할 경우에는 절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그 다음에 옵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콜과 풋을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느냐, 매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중 흐름이 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중 매매 시 우리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장중에 지켜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순간순간의 시세 흐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선물이 262.5인데 262.8까지 올라갔다가 또 262.5까지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막 흔들고 갈 경우에는 시세만 보고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시세가 올라갈 때는 좀 흥분했다가 또 약간 밀리면은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자주 보면 볼수록 내동매매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마우스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그냥 매수세가 확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진입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매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중에 시세판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가 차트를 보고 매매할 경우 어떠한 맥집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입하고 나서 스탑 건후 시세를 쳐다보지 말아야 내가 원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세판을 보면 볼수록, 시세 움직임의 민감한 반응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이제 이 진폭 있죠.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은 욕망, 또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시세판을 보지 않고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장중에 계좌를 가능한 한 보지 마라. 계좌를 보면 조금 수익이 났다가 이제 본전 근처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두 틱으로 수익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의 손실이 나면 불안해서 또
한두 틱 손질을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그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청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손절 라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계좌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좌를 보지 말자. 계좌를 보지 말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관된 매매, 그 다음에 계획된 매매, 내가 만든 수익 모델 사진관 안에 들어올 때만 매매하려면은 계좌를 가능한 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움직이는 시세의 움직임에 동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 얻은 이익에 집착을 하지 마라. 이미 얻은 이익에 집착을 하지 마라. 그 인간의 욕구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보면은 추세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에 있어. 추세 따라 움직이는 장세에 있어. 이 초기에는 보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막 양목 세우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초기는 올렸다 내렸다면서 매집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선물도 세력들이 저가에서 올라간다고 가정할 경우, 저가에서 충분히 매집을 해야만이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다 매집이 안 됐을 경우는 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상당히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집이 다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올리는 거죠. 그럼 따라오지도 못해. 따라오지도. 그래서 이미 얻은 이익에 집착하면은 예를 들어서 3포인트 정도 이거 추세가 형성이 되는 그런 달에도 0.45p 정도 먹는 것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청산을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는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야, 그때 막 후회하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뒤늦게라도 붙어가지고 조금 더 먹어봐야지 하고, 정확하게 상투에서 이제 이게 그 추격 진입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얻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스탑 로스를 걸 거 아니? 그럼 올라갈 때 자꾸 이제 그 익절 라인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이 라인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끌고 와야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청산을 시키고 쫙 꼭지에서 청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절대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들어가서 진입해서 수익을 낼 때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날 때는 짧게 끊고 놔야 되는데, 그런 매매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추세, 한 파동을 이제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한 파동을 충분히 그 수익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담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내가 그 세운 원칙, 그 진입 원칙이 있으면은 그 청산 원칙도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청산 라인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끌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은 손실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앞에서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본전되면 팔겠다, 이렇게 딱 마음먹으면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진입하자마자 뭐 0.1포인트, 뭐 0.2포인트, 매틱이 이제 손실이 나가지고 있어 왔다 갔다 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전 근처 오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우스가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적은 손실에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매매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매매에서 수익을 크게 낼 곳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선물.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뭐 수층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이 나쁘더라도 거기서 몇 개 종목은 크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전춘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과 선물, 옵션은 전춘후 매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분야보다도 못지않게 그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 기회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 모델 사진권에 들어올 때만 매매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손실에 너무 이렇게 심지로 위축될 경우에는 아주 멋진 그런 그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근데 제 경험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한다. 돌파 매매하고 추세 매매, 박스 매매 완전히 다르거든요. 박스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지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점에서. 이 박스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사면은, 야, 그래 올라갔는데 막 추격 진입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추격 진입이 아니고 정상적인 매매인데 박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 올라갈 때 이때 이제 팔려고 한다고. 이 추세, 이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트레이드 중에서 박스 매매를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없이 크게 번 사람 없다고. 다 추세 매매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 추세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 무조건 따라 붙는 거예요.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절 라인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아닐 경우에는 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료면 10번 손절시키면 10번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라인을 뚫고 이제 날아가게 되면은 그동안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박스 매매를 하느냐, 추세 매매를 하느냐. 그런데 큰 돈을 벌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추세 매매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 옵션도 제대로 걸릴 경우는 추세 매매를 해야 10배고 막 50배고 먹는 거예요. 2005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보면은 한 15배에서 한 70배 정도의 수익을 줬거든요. 그때는 추세가 쫙 섰거든. 지금은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니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지금 구간이죠. 근데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대박을 주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트레이드의 목표.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최고의 매매를 하는 거. 최선의 매매를 하는 최고의 매매. 다시 말해서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한 계획대 매매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트레이드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돈을 쫓아가면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계적으로 오라가듯이 매매해야만이 그 높은 수익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훈련하고 습관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 확률이죠, 확률. 확률인데 이 확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확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맞을 때 얼마만큼 벌고 틀릴 때 얼마만큼 손질로 빠져나오느냐. 손익의 크기예요. 손익의 크기. 이 손익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는 끝까지 추세를 다 모여야 하고 손실이 났을 때에는 짧은 손실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맞느냐 틀리냐. 물론 이게 매매를 할 때마다 계속 수익을 내고 또 거둘 때 크게 수익 내고 아닐 때 적은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신이 아닌 이상 백전백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짧은 손실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 지금 잠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종합주차던데 이 60선 근처까지 와 있죠. 60선 근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년간의 저항세를 뚫었잖아요. 3년간의 저항세를 뚫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 냉태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도 낮아지고 여기 좀 높네요. 고점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저점도 좀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5선 위에 안착하고 20선 위에 올라타야만이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앞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옵션 만기 다음 날은 대체로 빠지고 8개월 중에서 2개월만 상승하고 6개월 정도는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한 달만 약보합이고 7달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조정기간이 좀 진행이 되었죠. 조정폭과 조정기간이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좀 바닥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서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 폭은 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